최쌤의 스터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엑셀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데 내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거기 때문에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의 화면이 나타나면 내가 입력할 위치의 쉘을 클릭하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일단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조금 화면을 확대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150% 정도로 확대를 했고요. 화면이 확대된다고 해서 글자의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탭에 보시면 글꼴이라는 메뉴가 보이시는데요. 이 글꼴에 보시면 기본 글꼴은 맑은 고딕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크기는 11포인트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키운다고 해서 이 폰트 크기가 커진다거나 화면을 줄인다고 해서 작아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더 키워도 11포인트는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일기를 쓰신다거나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엑셀 프로그램은 이렇게 칸의 형태로 되어 있는 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문의 데이터는 약간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기나 소설 같은 장문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글 프로그램이 또 그런 부분에서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엑셀은 표를 만들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간단한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표를 만들 때 항상 먼저 표 제목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표 제목을 저는 B의 이 쉘에다 입력을 하려고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원래 쉘은 A의 1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A의 1번 같은 경우는 이 쉘 같은 경우는요. A 칸과 1번 줄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칸과 줄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여백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B의 2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클릭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 여백으로 사용한 A와 첫 번째 줄을 잘 설정을 해 주셔야 인쇄할 때 정확하게 데이터가 중간에 오는 그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 강좌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 강좌를 통해서 또 하나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B의 2에다가 표 제목을 입력하고요. B의 4부터 표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력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엑셀에서 데이터 입력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바로 표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합니다. 대부분은 표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데이터 제목을 입력한 다음에는 바로 이 제목, 데이터 제목에 따른 데이터를 입력하는 이 방법으로 데이터 입력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 제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제목을 입력하고 이 데이터 제목에 따른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입력을 하는 방식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BA에다가 표 제목을 입력하실 건데요. 표 제목은 최쌤의 강좌 수강생 명단이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글인지 영어인지 먼저 살펴보시고요. 최쌤의 강좌 수강생 명단.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입력을 모두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깜빡깜빡 커서가 기다리는 거는 더 입력할 게 있는지 얘가 기다리는 겁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엔터.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자, 내가 입력을 한 건 B의 2칸이 되는데요. 지금 C의 2와 D의 2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B의 2의 데이터가 C, D까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C의 2에 하나의 데이터라도 들어가면 이렇게 데이터는 본인의 칸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셔야겠죠. 그럴 때 우리가 칸의 너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데이터가 보일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역시 제 강의에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목은 하나만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해서 아까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나서 바로 데이터 제목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표 제목 밑에 한 줄은 여백으로 줄 거고요. 그 밑에다가 데이터 제목을 입력을 할 건데 만약에 내가 BA에 오타가 나서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때 수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잠깐 우리 알고 넘어갈까요? 데이터 수정하는 방법. 첫 번째는 입력한 쉘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가 생기고요. 커서가 생겨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F2 키를 눌러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방법 중에서 한 가지의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입력한 쉘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알아두셔도 되지만 자주 사용하는 방법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단 만약에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표 제목이 입력된 곳을 클릭하고 데이터를 넣게 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지워지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죠. 자, 이럴 경우에는 놀라지 마시고요. 얼른 우리가 빠른 실행 도구에 있는 입력 취소를 눌러서 실행 취소를 눌러서 다시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말은 이 입력된 쉘을 클릭한 상태에서 커서가 없는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기존 데이터는 사라지고 새 데이터로 덮어쓰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해당 쉘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커서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틀린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하면 역시 커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식 입력줄에서 역시 수정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F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 이 키가 있는데요. F2 키를 클릭하셔도 커서가 역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더블 클릭과 F2는 해당 쉘에서 커서를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하는 거는 수식 입력줄에서 커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직접 쉘에서 더블 클릭했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커서가 나오지만 여기서 F2를 누르면 무조건 커서는 가장 데이터의 마지막에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불편하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정 방법은 더블 클릭이다 라는 것만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언제 들어도 유용한 챗쌤의 팁이었습니다. 자, 팁이 잘 마무리가 돼서 바로 데이터 표 제목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건데요. 자, 제가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 제목에는 회원명, 그 다음에 등록 일자, 핸드폰 번호 이 세 가지의 정보를 넣는 데이터 제목을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곳을 클릭하고 회원명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엔터를 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데이터 제목 역시 오른쪽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역시 오른쪽에 나타나야 되겠죠. 제목은 같은 라인에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엔터를 치게 되면요.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아는 분이 계실 줄 알았어요. 첫 번째는 방향키의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네, 맞습니다. 바로 탭키를 이용해서도 이동이 가능하세요. 근데 오른쪽 방향키와 탭키를 이용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키보드에 입력하는 손을 떼고 해당 위치로 가서 목소리가 해당 위치로 가서 눌러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실 때는 가볍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블럭 지정 입력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블럭 지정 입력 방법이라는 거는 블럭을 지정해서 입력을 하면 블럭 내에서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블럭 지정 입력 방법은 시험 볼 때 제가 강추하는 입력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탭을 누르지 않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엔터를 쳐가면서 입력을 하는데 블럭을 지정해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럭을 주시고요. 회원명,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옆으로 가죠. 등록일자. 엔터 치면 옆으로 가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엔터를 치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엔터를 치면서 입력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인데 여기는 하나의 맹점이 있는데 대부분 회원명을 회윈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일자로 가서 틀렸네 하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클릭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블럭이 해지가 되면서 다시 블럭을 줘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럭 지정 입력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순방향과 역방향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알아놓으셔야 아주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순방향은 어떤 키였어요? 그렇죠. 엔터를 쳤었죠. 그럼 역방향은 뭘까요? 자, Shift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요 두 가지를 알아놓으시면 만약에 회원명 입력하고 등록일자 갔는데 다시 회원명으로 가야 될 때는 Shift 엔터를 치시면 회원명으로 가게 됩니다. 대부분 제목에서는 그닥 틀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데이터를 입력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여기 있는 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줄만 아시면 아주 블럭 지정 입력 방식이 너무너무 편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고 불편하다 하시면 그냥 클릭해서 입력하고 또 클릭해서 입력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그럼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 강좌에 수강생을 5명 정도를 입력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이 회원명 아래 B에 5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B에 9까지가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회원명이 입력이 끝나면 등록일자 역시 5, 그 다음 휴대폰 번호, 핸드폰 번호 역시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될 건데요. 정말 비효율적인 입력 방법이 회원명 치고 등록일자 치고 핸드폰 번호 치고 회원명 치고 등록일자 치고 핸드폰 번호 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원명과 등록일자와 핸드폰 번호는 데이터의 속성이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른 데이터 속성을 가진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한다라는 거는 회원명 치다가 날짜 치고 날짜 치다가 핸드폰 번호 치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입력 방법은 같은 계열의 데이터를 먼저 쭉 입력하고 그 다음 데이터 계열, 그 다음 데이터 계열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가장 좋은 데이터 입력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블럭 지정 입력 방법을 이용하시면 아주 손쉽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회원명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번호까지 데이터가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블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원명 치고 엔터, 두 번째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엔터를 치면 등록일자로 자동으로 이동을 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냥 서류만 보고 입력하시면 얘가 알아서 다음으로 가니까 너무너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뒤로 가고 싶을 때는 Shift 누르고 엔터를 치면 역방향으로 간다라는 것까지 알아놓으시면 중간에 틀린 데이터 있을 때 블럭을 해지하지 않고도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데이터를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날짜의 형식인 연 4자리 빼기 월 2자리 빼기 1 2자리로 순수하게 입력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데이터를 가공할 때 좋습니다. 이거를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요령을 피우시다가는 나중에 날짜의 속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도 4자리, 월 2자리, 1 2자리 입력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날짜와 날짜 사이는 백이나 슬래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날짜라고 얘가 인식을 하는데 주로 빼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도 빼기를 이용해서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휴대폰 번호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거 입력을 할 때 그냥 제가 마음대로 치는데 본인의 전화번호가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뭐 로또의 당첨 확률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바깥쪽을 클릭하셔서 블럭을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입력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특징들이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 회원명 같은 경우는 B칸 안에 데이터가 모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엑셀을 실행하고 칸의 너비를 전혀 조절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의 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수는 모두 4글자입니다. 자, 한글은 4글자고요. 숫자는 8글자가 들어갑니다. 한글은 2바이트 체계로 되어 있고요. 숫자나 영문은 1바이트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회원명 같은 경우는 다 3글자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등록일자 같은 경우는 숫자는 8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빼기까지 합하면 10글자가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글자가 잘리지 않는 이유는 날짜 속성은 날짜의 길이에 맞춰서 쉘의 너비가 자동으로 넓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잘리지 않고 모두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날짜는 모두 보이는데 핸드폰 번호는 지금 보니까 D칸을 넘어서 2칸까지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핸드폰 번호는 날짜의 속성이 아니라 숫자의 속성에 빼기가 들어가서 얘는 문자의 속성이 된 겁니다. 문자의 속성은 데이터의 길이가 칸의 너비보다 많게 되면 이렇게 잘리거나 넘어가게 되는데 2의 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얘는 넘어가는 방식으로 된 것입니다. 자, 저희가 정말 데이터는 지금 몇 개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속성들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엑셀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는 크게 문자 속성, 그리고 숫자 속성이 있습니다. 자, 숫자 속성에는 또 우리가 일반 1000 미만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0 이상의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시간 등등등 이 모든 거를 숫자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이 데이터가 입력이 됨과 동시에 바로 속성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속성은 크게 문자냐 숫자냐라고 나뉩니다. 그리고 문자와 숫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렬이 되겠는데요. 우리 문자 같은 경우는요. 문자 같은 경우는 왼쪽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회원명이 지금 이 하나의 쉘 칸 안에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숫자 속성은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핸드폰 번호가 이게 문자야 숫자야 잘 모른다라고 하시면 정렬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아직 칸의 너비를 늘리는 걸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애매한 감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함과 동시에 속성이 결정이 되고요. 이 결정된 속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쉘 서식이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건데요. 이 쉘 서식을 아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태어날 때 어떤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보신 거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바로 저장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보기에 좀 데이터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뭐 글자가 잘려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저희가 편집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저장을 할 거고요. 이 데이터를 다음 강좌에서 하나씩 하나씩 예쁘게 만드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 데이터를 먼저 표 제목을 데이터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의 제목을 가로 형태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같은 계열로 블럭 지정해서 입력하는 블럭 지정 입력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하셨다면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데이터는 입력하다 틀리면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되지만 저장은 잘못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울며 불며 내 컴퓨터 들고 용산 뛰어가도 저장 실수는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제일 잘 저장할 수 있는 저도 너무 긴장하니까 틀릴까봐 발음이 막 안녕 하고 있죠. 자, 저장 실수하지 않고 잘 저장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바로 제목 표시줄인데요. 제목 표시줄을 보시고요. 이게 내가 새로 만든 문서인지 아니면 기존의 엑셀 파일을 불러다가 작업 중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통합문서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저장되지 않은 새로 만든 문서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드물긴 한데 간혹 통합문서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 파일을 열었다면 제목 표시줄에 통합문서 1이라고 보이겠죠. 그러면 이게 저장됐던 건지 새로 내가 작업을 한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다고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로 만든 문서 같은 경우는 통합문서라고만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통합문서 1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면 통합문서 1.xlsx라고 이렇게 확장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어도 확장자가 보이면 아, 얘는 한번 저장됐던 거구나. 안 보이면 아, 이거는 내가 처음 만들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한 번도 저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저장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두 개가 모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지금 만들어진 이 문서는 한 번도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저장해도 어디다 저장할지에 대한 저장 경로, 그 다음에 어떤 이름으로 할지에 대한 파일명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저장 경로와 파일명을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두 번째부터는 처음에 지정된 저장 경로와 파일명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저장할 때는 그냥 일반 저장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지정된 저장 경로에 지정된 파일명으로 덮어쓰기가 되는 거고요. 다른 이름을 이용해서 저장하시게 되면 다시 저장 경로와 파일명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 누르면 이렇게 뜨고 있고요. 클라우드에다 저장할 건지 EPC에 저장할 건지 위치를 추가할 건지 등등등이 나오는데요. 그냥 이것저것 누르지 마시고요. 찾아보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많이 쓰고 가장 편리합니다. 자, 찾아보기 누르면 이렇게 어디다 저장할래? 라고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다 저장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다음에 찾으실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저장하는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레벨업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레벨업의 오피스 기초가 되겠죠. 자, 엑셀 강좌니까 엑셀 2016에 완성 파일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어디다 저장할 거야 라고 더블클릭해서 들어갔던 저장 경로는요. 여기 위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내 지금 저장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이 파일을 다시 불러오려면 이 위치로 그대로 찾아가실 수가 있어야겠죠. 저는 지금 여기다 저장을 할 건데 되게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이 파일들을 모아놓고 싶으면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 폴더로 모아놓으시면 좋겠죠. 자, 저장할 때 가장 중요한 저장의 위치, 경로를 지금 지정했고요. 파일 이름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요. 파일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수강생 명단이라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 같은 경우는요. 짧게 주시되 이 안에 파일명을 보고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유추할 수 있게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네. 잘 저장이 됐다라는 거를 바로 제목 표시줄을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수강생 명단 .xlsx라고 확장자가 붙어서 이제 이 파일은 한번 저장된 파일입니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작업, 예를 들면 수강생 한 명을 추가하고 그냥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수강생 명단이라는 파일에 한 명이 추가된, 이 데이터 한 명이 추가된 걸로 덮어쓰기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게 돼서 수강생 명단 2라는 이름을 주게 되면 수강생 명단엔 5명이 들어가 있고 수강생 명단 2에는 6명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 2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저장하신 다음에는 엑셀을 모두 사용하셨다라고 하실 때는 창 조절 버튼 중에서 X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X를 눌렀을 때
저장할까요? 라고 또 물어보지 않고 종료가 된다면 저장이 잘 되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엑셀 프로그램에 간단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기까지 해보셨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입력된 데이터의 행, 열, 그리고 시트를 편집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도 유익한 내용 많으니까 꼭 들어주시고요. 다음 강좌에서 뵐게요.